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당신의 발견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모신 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일도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오늘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김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젤리입니다. 네, 그리고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보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일요일 오후에 귀한 시간 해주신 걸 보면 평소에 얼마나 바쁘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바쁘게 보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소개 잠깐 해주세요. 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이토제인이라고 하고요. 그 혈액 안에 돌아다니는 암세포 분리해서 분석하는 회사입니다. 와, 사람들 건강에 꼭 필요한 무언가를 하시는 거네요. 암을 미리 그러면은 있는지 확인하는. 네네. 조기 진단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약물, 그 항암제 처리하면서 그 약물 반응성, 그리고 내성 확인,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 채취만으로도 이게 네네. 체크가, 그럼 조직을 떼내거나 이렇게. 조직 검사에서 오는 그 불편함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액체 생검, 그 혈액으로 지금 대체해서, 쉽고 간편하게. 엄청 간편해질 것 같아요. 네. 피를 얼마나 뽑나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피는 찌르나요? 톡 보통 하나요? 혈액 네. 한 방울, 근데 그건 너무 사기고요. 네. 보통 한 보틀 하면은 한 7.5ml 정도 되거든요. 한 보틀 그 혈액 튜브에서 네네 거기서 분리해서 진짜 간편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조직을 떼낸다는 거, 살점을 떼내는 거 좀 아플 것 같은데 피는 그래도. 네네네. 바늘 정도 한번 찌르는 거는 참을 수 있어요. 조직을 떼낸다는 게 사실은 그게 예를 들어서 간이다. 그럼 간까지 무언가가 들어가서 떼내오거나 아니면 절개를 하거나 뭐 이래야 된다는 의미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보통 뭐 전립선이나 췌장암 같은 거는 조직 검사를 하다가 터져가지고 전이가 되거나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액체 생검으로 대체하고 있는 게 보통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유방암, 그다음에 전립선암, 췌장암 이쪽. 암 종류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는 게 좀 다른가 봐요. 네, 그리고 액체 생검으로 볼 수 있는 바이오마커라는 게 있는데 그게 현재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진 것들이 지금 요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에서 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쪽으로는 이미 약물 처리해서 보는 게 조금 많이 나와 있죠. 미국에서는. 네. 상용화된 게 있었고 그렇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우선은 혈액에서 볼 수 있는 게 저희는 세포인데 지금 네. DNA 레벨에서는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볼 수 있는 게 세포는 뭐 단백질, DNA, RNA로 같이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네. DNA만 보는 데에서는 약간 오류, 위음성, 위양성률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계속 세포 위주로만 이렇게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죠. 네. 그럼 혈액 안에 있는 세포라 함은 적혈구, 백혈구. 우선은 걔네를 배제시킨 네. 암세포. 혈중에 떠돌아다니는 암세포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암세포도 보트를 타고 떠다니는군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상피 세포의 고형암이라고 솔리드 튜머 상태에 있다가 얘네가 혈액 안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전이가 되는 거고 다른 부위에 다시 붙어가지고 암이 이제 생기는 건데 그 현재 그 중간에 그 메커니즘에서 저희가 이제 혈액을 뽑아서 분석을 하는 거죠. 여기는 뭐 과학적인 걸 계속 다루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박사님은 그럼 뭐 어떤 일을 하셨었고 어떤 전공을 하셨고 지금 하시는 일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원래 전공은 곰팡이의 대사회로 분석, 그 플럭소믹스라고 그 오믹스의 마지막 하위 단계에 대사회로 분석을 하다가 지금 회사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국민 보건 향상 가장 관련해서 네네 뭐 과학이라는 게 뭐 전반적으로 뭐 비슷하니까 뭐 곰팡이에서 사람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네요. 네. 곰팡이라 하면 어떤 곰팡이? 곰팡이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많죠. 그 아시비아 고시피라고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생산하는 그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 곰팡이의 대사해로 경로를 분석하는 건데 일반 균주랑 이제 변이균주 저희가 이제 개발했던 거 조작된 그거의
차이점 분석하는 거 했었어요. 보통 곰팡이 하면 사람들이 욕실에 끼는 곰팡이만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혹시 버섯도 곰팡이 그렇죠. 균주라고 네. 알고 있는 그렇죠. 포자가 나오니까. 그죠. 예, 크게 보면은 곰팡이입니다. 효모도? 효모도 크게 보면은 곰팡이. 술도 어차피 뭐 효모균 넣고 하니까요. 식초도 다 뭐 발효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는 게 균하면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아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보통 드시는 뭐 건강식품 다 뭐 생물 뭐 경로로 네. 분리해가지고 배양해서 나오는 최종 생산물 정제해가지고 쓰는 것들도 되게 많고 아니면 화학 합성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비타민류는 보통 그 생물 배양해서 나오는 거 분리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곰팡이류에서 생물을 해서 비타민 B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고 그런 걸 연구를 하시다가 네네. 박사까지 그쪽으로 하시고 네, 박사까지 하고 또 박사 후 연구원을 할 때는 또 대장균에 라이보좀이 있는데 그 라이보좀이 분리해서 또 항상 뭔가를 분리하네요. 분리해서 시험관 밖에서 제가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프로테인 단백질 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비트로 익스프레션 시스템 개발을 했었습니다. 라이보솜. 네, 라이보좀이라고. 리보솜. 리보솜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그 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건가요? 네네네. 네, 보통 이제 DNA에서 RNA로 전사가 일어나고 RNA에서 단백질로 번역이 일어나는데 그게 라이보좀에서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유전자 관련된 쪽도 같이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네. 뭐 유전자를 아주 깊게 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원하는 그런 생합성 정도까지 진행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개발했어요. 안 그래도 좀 궁금은 했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건 다음에 한번 다음에 전문 분야는 따라하고 그럼 공부를 길게 하셨잖아요. 네네. 박사까지 한 20년 하셨으면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랬나 모르겠네요. 어쩌다 그 길로 이렇게 길게 공부가 재밌었다. 이게 공부가 재밌었다기보다는 제가 그때는 욕심, 야망, 열정 젊었으니까. 어떤 열정, 어떤 야망? 그냥 자꾸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싶다. 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자꾸 성장하고 싶다. 약간 명예로운 그런 거. 그런 욕심이 컸던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고 싶다. 이게 어느 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 이렇게. 꼭 권위자 이런 느낌보다도 뭔가 지금 여기에서보다 조금 더 괜찮은. 자꾸, 그러다 보니까 다음 공부. 네네. 그러면서 공부만 했네. 또 기회도 잘 주어졌고, 그때는 이제 집에서도 좀 서포트 잘 해주셨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서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네요. 그러면 유학을 가셨던 건가요? 네네, 유학을 갔습니다. 어느 시기에? 2010년에 제가 원래 한국에서 박사 하다가 그때는 식품공학 면역학 하고 있다가 저 친한 교수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일본으로 먼저 유학을 갔고요. 일본에서 1년 하다가 그 독일 학교랑 자매 결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일본 교수님이 독일 그 더블 디그리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지원해서 붙으면 갔다 오라고 곰팡이들 갔다 오라고 하셔서 지원했는데 그쪽 교수님이 오케이 하셔가지고 2011년에 독일로 가가지고 2년 반 하고 마치고 다시 일본 돌아왔습니다. 그럼 일본과 독일. 일본어와 독일 보통 사람들은 이 영어는 기본으로 언어를 되실 어떻게 거고. 일본에서는 일본어 했고요.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맥주 주문할 때 독일어 했고요. 독일에서 주로 영어 했죠, 영어. 왜냐하면 일본에서 1어만 하고 지내다가 가서 다시 영어 하려고 하니까 빨리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독일어까지 배웠다가는 영어까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그때는 알아는 들었고요, 독일어는. 대단하시다. 아니 뭐 공대 여성 갔다가 갑자기 보니까 또 언어도 되는 거고. 아니 지금은
힘들게 배웠던 건 좀 빨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서 2년 반 학위를 마치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네. 학위를 할 정도면 그래도 맞아. 그 네. 강의도 들어야 되고 레포트도 내야 되고. 그냥 우선은 이제 디스커션을 다 해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영어로 아. 네, 그 친구들도 많이 도와줬고 오. 네, 그냥 콩글리시 독일 사람들은 딩글리시라 하거든요. 그들도 그렇게 표현하나요? 아, 세계 각국에서. 어느 나라나. 그쵸. 네, 저희는 이제 콩글리시. 일본은 어디 쪽에 계셨었고? 일본은 시조카, 그 후지산 있는 시조카 현의 시조카시, 시조카 대학 나왔습니다. 그 독일 가서는 어디? 어느 브라운슈바이크라고 니더작센주의 어디죠? 브라운슈바이크 하노버 바로 옆. 하노버 옆에. 네, 바로 옆이고요. 브라운슈바이크 공과대학인데 거기가 폭스바겐 본사 네네. 있는 곳이에요. 포스복인데 거기가 이제 행정을 다 브라운슈바이크에서 하거든요. 다음에는 또 이걸 일본 여쭤봐야 독일 되겠네. 얘기도 그냥 그것도 재밌는 게 가볍게 많겠다. 어디가 네네. 좋으셨어요 개인적으로? 일본은 한국이랑 우선 가까우니까 제가 이제 뭐 6개월에 한 번씩 방학 때마다 일주일 뭐 이렇게 왔다가 막 가는 건 좋았는데 우선은 공부를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하는 거는 독일이 훨씬 좋더라고요. 아, 그렇지. 네. 유럽이니까. 네네. 아무래도 다 이제 EU로 묶여 있다 보니까 다니기도 참 편하고 친구들이 이제 저희 랩이 굉장히 컸는데 박사과정이 한 30명 됐었어요. 근데 저만 아시아 사람이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되게 케어를 그 유럽에서는 한국 여자가 인기가 좀 좋거든요. 먹히는구나. 그때쯤에 이제 싸이도 강남 스타일까지 막 그러네. 유행시켜줘가지고 네. 그래서 싸이 아주 떴을 때. 행복하게 즐겁게 그러셨구나. 보내고 왔습니다. 아, 거기서 짝을 만날 뻔도 하셨겠다. 아 근데 제가 일본을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좀 어릴 때 20대 때 유학을 했으면 독일 남자 만났을 것 같은데 나이 먹고 30에 공부를 또 유학 가가지고 학위를 마쳐야 되는 책임감에 맞아. 네, 일본에서 간 거라 가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네. 일본에서 학위를 마치고 네, 네. 한국으로 돌아오신 네, 건가요? 한국으로 돌았죠. 결혼을 하기 위해. 그러셨어요? 아니요. 오면 할 줄 알았죠. 아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아니고요. 결혼을 하기 위해. 항상 목표를 세우고. 네. 일본에서 저희 교수님이 일본에서 일하라고 자리 준다고 하셨는데 결혼한다고 전 간다고. 한국에 오면은 결혼하는 줄 알고. 맞아. 근데 더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막바로 지금 다니시는 회사로 아니요, 들어가신 그렇진 거예요? 않고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이제 연구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삶이 꼬인 거죠. 항상 데드라인이 있는 연구원 생활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바쁜 마감이 항상 있었군요. 네, 보통 2주, 3주마다 저의 뭐 연구 결과에 자꾸 리포트 해야 되니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빡빡한 그 한국 그 정출연 연구소에서 생활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연구원이 안 좋네요. 네네. 안 좋습니다. 다들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니, 널널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무에서 유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계속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도 굉장히 발전도 빠르고 맞아요. 신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면 그러면 계속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돌아서면 뭐가 나와 있고 돌아서 뭐가 나와 그 있고. 의사나 약사들은 라이센스 따고 나면 끝이거든요. 근데 연구원들은 계속 공부해야 돼요. 네, 그 논문도 읽고 완료 없네. 연구 중 계속 없습니다, 연구 중.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다가 지금 하시는 회사로 조인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여기 하다가 회사 이름 말해도 될까요? 경쟁사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회사로 온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와, 그러셨구나. 근데 그 회사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인가 보다. 그렇게 옮기는 것도. 거기서 하고, 네, 조금 저희 같이 계시던 본부장님도 딴 데로 가셔서, 예, 저의 흥미가 좀 떨어져서, 네,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셨구나. 분야는 어떻게 이렇게 정하게 됐어요? 학부부터 시작해서 분야가 이렇게. 그러게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이런 생물 쪽이, 네, 전반적으로, 네, 그럼 고등학교 때 너무 오실 때
고등학교 때는 사실 약대가 가고 싶었거든요. 사실 뭐 저희가 뭐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렇죠. 공부를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대학 때도 그냥 중간 정도만 하자. 아빠 회사에서 다 장학금 나오는데 중간만 하자 뭐 이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대학원 석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저의 목표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뭐가 재밌거나 나를 확 잡아끄는 매력이. 네.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면 학위가 필요하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구나. 그 높은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네. DNA에 있어 올라가고자 하는. 네, 그런 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다리를 보면 올라가고 산을 보면 올라가시는. 좀 그냥 매일 똑같은 일상을 굉장히 제가 좀 지루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매일 좀 뭔가 업무들을 좀 빠르게 변화시키고 그래서 R&D보다는 지금 사업 개발 이런 기술 영업이 더 잘 맞는 게 피드백이 바로바로 와요. 그렇죠. 네, 사람을 만나서 비즈니스 이제 미팅을 하면 바로바로 그런 피드백들이 생기고 그리고 결과물들은 이제 금전적으로 매출이라는 게 올라가니까 그게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연구원 타입보다 그냥 CEO가 되셔야 될 것 같아. 네, 좀 그런 쪽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근데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려면 전공은 밑바탕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런 R&D 분야 쪽으로 얇고 넓게 해봐서 얇고 넓게 해봐서 우리가 볼 때는 깊은데 허닥하신 분이 얇고 넓게 얇고 넓게 해봐서 그런 경험들 바탕으로 지금 일하고 연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멋있는데. 조만간 대표님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다니던 회사를 인수했다 이러면서. 제 아시는 분 중에 하나가 사장님이 막 하다가 혈당 측정기 하던 회사거든요. 하다가 갑자기 나 못하겠다 네가 해라.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 회사 확 키웠더라고요. 진짜요? 박사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저희 대표님이 들으시면 그분이 던지신다는 뜻은 아니고 박사님이 그렇죠. 주신다면 뭐 감사히 받아서. 그럼 최근에 하신 일 중에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거나 이런 일 있으세요? 뭐 업무적으로. 네네. 저는 우선은 저희 회사가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 처음으로 장비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걸 아무래도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로서는 올해 성과 중에 굉장히 뿌듯하고. 정말 안 쉬우셨을 것 같아요. 그거 당장 결과가 나오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게 올 초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제 했던 업무 중에 솔직히 정말 힘들었죠. 올 초에는 회사가 상장시키고 개발을 계속 진행해 오는데 다양한 걸 하다 보니까 막상 이제 들고 거기에 찾아가서 미팅을 하면서 진행할 그런 보여줘야 될 임상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확실히 없는 데에서 거의 입으로 능력자시네요. 그런 것보다 공부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또 좋은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게 거기 또 한국 연구원분들도 계셨고 저희 회사 장비가 정말 아직 뭐 대중적인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장비가 넘버원인 것 같아요. 세계 넘버. 혈액에서 살아있는 암세포를 분리하는 그 기술이 노하우가 그 칩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 대표님이 다 개발하신 거거든요. 대표님은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셨어요. 네. 뭐가 좋은데. 구성이 제가 회사 이름이 주식을 좀 사야 되겠다. 회사 이름을 다시 한번 좀 주식을 사이토젠 하겠습니다. 사이토젠. 그 장비 하나에 제가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이제 우선 시장을 뚫은 거니까 믿는 건 있었죠. 딱 좋은 분야인 것 같고 들어보면 최근에 의료 장비 쪽 벤처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 내는 회사들이 많던데 그런 쪽인가 봐요. 체외 의료기기 회사죠. 그 다음에 분리해서 분석까지 하니까 전체를 다 그냥 아우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약사랑 같이 콜라보로 일하면서 항암제 개발하는 일본 회사에서 이 암세포
약물 처리해서 암세포가 얼마나 그 감소되는지를 그 확인하는 그 실험 의뢰도 했었더라고요. 그게 뭐 한 20억 매출 정도 나오고 지금 다시 한번 내년을 위해 그런 큰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 주식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스타트 많이 받으셨죠? 저 받았습니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야에 뭔가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외국에 가서 직접 비즈니스를 해서 뭘 뚫는다 이런 것도 영화에서나 봤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저는 완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취향이었다. 재밌어요. 그래서 6월에는 샌디에고의 바이오 USA 파트너링 미팅을 갔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NIH 거기는 3월에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샌디에고를 또 갔는데 그때는 NIH라는 곳을 뚫어놓고 시장을 확보하고 우리는 이런 그런 레퍼런스가 있는 데에서 우리 장비를 쓰면서 우리 거가 이렇게 좋다라는 걸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해서 이제 거기서도 한 건을 이제 따서 지금 후속 미팅 계속 진행하고 아마 파일럿 테스트 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회사에 이제 혈액이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왠지 이 유튜브 보고 스카우트 되실 것 같아요. 어디 이게 여기 너무 대중방송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스카우트 연락 주십시오. 열려 있습니다. 능력자시네.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재밌습니다, 일이. 사실 저희가 네. 9월쯤에 제가 연락을 드렸거든요. 네. 고객님하고 이제 스케줄 잡으려고. 근데 10월에 계속 뭐가 많으시고 스위스 갔다 오시고 미국 갔다 오신다고 날짜가 밀려 지금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스위스도 이제 곧 네, 스위스는 저희가 이제 바젤에 이노베이션 센터가 있는데 그 바젤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바이오 사이언스 이쪽 업종. 인구의 3분의 1이? 네, 그분들이 모인 거예요? 아니면 거기 그냥 바젤이란 도시가 노바티스랑 노슈 본사가 있고요. 노바티스는 들어간다. 네. 노바티스는 굉장히 큰 제약회사죠. 넘버원 정도 되니까.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뭐 제약사들 독일도 다 와 있고. 그러니까 바젤이 뭐 독일하고도 밀접하고 프랑스 다 스위스. 다 국경 도시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도 굉장히 높고 그런 도시라서 저희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 지인분이 있어서 엮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번에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에 움직이기에는 이제 미국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돼서 이제 회사에도 이제 정해진 금액 돈이라는 게 있으니 우선은 미국으로 좀 집중하자 하고 그래서 우선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뭐 컨퍼런스, 뭐 스위스랑 한국 컨퍼런스에 먼저 내년 정도에 좀 참석을 한 다음에 좀 1차 다지기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체질에 딱 맞으시나 봐요. 잘 궁금한데 한국은 그러면 이런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위상이 얼마큼 좀 한국이요? 네. 우선은 뭐 실력이나 아니면 인재들 그 코로나 관련해서도 뭐 한국이 엄청 미국의 클리아랩 같은 데에서도 한국 회사들이 나가서 굉장히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뭐 우선은 다른 제약사들이 외국 유명한 회사에 라이센싱 아웃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약사는 아니지만 그런 거 보면서 우선은 한국 사람들이 손기술이 좋잖아요. 개발을 잘합니다. 손기술 그래서 잠깐만 타짜가 생각나요. 죄송합니다. 뜨개질 저는 손기술이 확실히 좋아서 실험도 너무 잘하고요. 그래도 손기술과 관련된 있어요? 그럼요. 실험을 하는 거는 다 손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브레인도 있어야겠지만 실험을 잘하고 못하고는 손맛의 차이도 굉장히 크거든요. 손맛 중요하죠. 참 영리하고 손도 좋고. 그래서 뭐 무슨 지금은 중국이 잠시 못 오지만 손맛이 좋아서 성형도 한국으로 오고 그렇죠. 그런 손맛. 그리고 치과도 다 잘한다. 외국 갔던 분들이 치과 시술도 다 일부러 한국 오잖아요. 한국이 잘하죠. 젓가락 2살부터 시켜야 돼. 2살부터 시켜야 돼. 조기교육 젓가락. 진짜 잘해요. 한국이 뭐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빠르고. 맞아.
그렇죠. 급하고 승질만 빠르고. 승진만 근데 좀 느긋하게 지원을 해주고 한우물 파게 해주면 노벨상 나올 수 있는데 닭다를 해서? 네, 닭달하고 로테이션이 좀 빠르네요. 이런 냄비 규정 때문에 그것도 네네. 이해가 가네요. 네네. 아, 이게 항상 모든 일장일단은 걸 그러니까 있으니까. 모든 걸 다 그럼요. 가질 수는 없지. 네네. 다 가질 수는 없고 굉장히 실력들은 좋은데 이거를 끝까지 뭐 밀어주거나 그러지 않. 그 정부 과제도 뭐 3년, 길어야 5년. 그게 한 몇 년 아쉽죠. 정도 해야 되나요? 바이오 쪽은 한 몇 년 정도 밀어줘야 되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짜리도 막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초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요. 기초 그래서 학문에. 노벨상이 나오는구나. 네, 나오죠. 일본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게 좀 기초 아쉽다. 답답하지. 네, 기초 이런 거. 독일도 기초 학문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그쵸.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좀 빠르죠. 네, 그렇죠. 조금 잘 잡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렇게 기계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막 미세한 거 잘하는 데잖아요. 네네네. 한국과 볼 때 손기술은 어디가 더 낫나요? 실험은 세밀한 실험은 정말 한국 사람들이 잘해요. 네, 근데 학문에 굉장히 진지하게 다가서는 거는 제가 봐서는 이제 일본 정말 성향인 것 같네요. 네, 일본, 독일, 그러니까 학문에 굉장히 진지하게 다가가는. 그래서 박사님이 그 3개국을 쭉 살기도 했고 공부도 하셔서 네네. 그게 다 보이셔서 더 일하시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뭐 이런 돌아다니는 업무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잘하니까 적응을 잘해서. 말씀 들으면서 이 방송을 듣게 될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중고생들이 네네. 그냥 막연하게 이런 전공 정하고 그냥 가는데 네네. 조금 뭔가 말씀을 들으면 그렇죠. 방향을 지름길을 좀 알려드릴 수 있겠네요. 오, 좋은데요? 네네. 어떤 지름길? 뭐 제가 아는 이 네네. 분야라면 뭘 해야지 고생을 좀 덜하고. 빙빙 돌지 않고. 네, 왜냐면 저는 저 혼자 다 해봐서 그러네. 고생을 해봐서 네,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라고 해주실 수 있구나. 가이드를 좀 해줄 수 있겠죠. 지금 대략적으로 좀 큰 범위 안에서 가이드를 해주신다면 하면? 고등학생들 솔직히 요즘 고등학생들 불쌍한데 맞아, 너무 불쌍해요. 공부 많이 해서 그냥 놀으라고 하고 싶은데 마음에 든다, 정말. 같으시네요. 아니 뭐 네. 인생은 길어서 네. 대학 이번에 한번 원하는데 못 갔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길기 때문에 맞아. 다녀보다가 정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공부하던가. 네. 맞아요. 근데 본인이 뭔가에 꽂히고 뭔가를 느끼면 하게 될 텐데 그래도 막상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을 때 하려면 기초적인 거에서는 좀 다지기는 공부는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어야지 뭔가를 정말 하려고 할 때 혹시 그게 또 국영수인가요? 생물 글쎄요. 1, 2 이런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요즘에 교육 과정이 어떤지는 좀 잘 몰라서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은 좀 잘하고 있는 게 모두 다 잘해야 된다 이런 걸 내려놓고 네네. 그래도 뭐 영어 저희가 뭐 오래 했잖아요. 근데 막상 나가면 입 안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냥 실질적인 그냥 필요한 공부 그리고 여행 많이 다니고 그리고 저는 예체능 많이 평상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음미체. 그래서 저희 언니한테도 조카들 막 공부 많이 시키지 말고 애들 뭐 피아노, 뭐 발레, 미술 이런 거나 잔뜩 시키고 좀 밝게. 맞아. 네. 공부 때 되면 머리 있으면 다 하더라고요. 머리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부모들은 내 자녀가 공부머리가 아니어도 공부했으면 좋겠으니까 억지로 시키는데 네, 머리가 없을까봐 네. 미리미리 하는 거고. 미리미리. 그러니까 일단은 믿음이 없거든. 그러니까 없을까봐. 없는 아이들 미리 해도 소용없지 않나요? 저도 그쪽에 없을까봐 미리 조금이라도 근데 해두는 거 이제 아닐까. 부모가 네. 그냥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방목 이런 것보다는 이제 뭐 여행을 하면서 아니면 어디 좋은 데를 데리고 가면서 이제 보여주고 아니면 뭐 하버드라도 데리고 가가지고 저런 데를 한번 봐라. 그냥 구경시켜주면 혼자 뭐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저도 스스로 그렇게 막 다니면서 좀 더 느낀 점들이 많거든요.
어디 다닐 때 어떻게 느끼신 거예요? 사실 학교 다닐 때 일본에 가서도 그러니까 막상 이제 그 전에 제가 이런 또 얘기인데 제가 석사를 마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육국공무원 공부를 했어요. 그거를 하게 된 이유는 그냥 육국 공무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이 뭐 9급 공부하는데 아니야, 나는 6급이 되겠어. 6급쯤 되셔야지.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나 1년만 시간 달라. 내가 요거 꼭 붙을게 했더니 아니 서울대 연고대 애들이 다 와서 할 텐데 자신 있다. 나 이거 꼭 붙을 거다. 그래서 학교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시험에 붙었어요. 6개월 만에. 근데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너무 경거망동해서. 면접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분이 있던데.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18명 뽑는데 23명이 붙었는데 5명이 커트라인의 남자였어요. 근데 양성 평등제 때문에 여자 5명은 무조건 떨어진대.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죠, 제가. 면접을 너무 죽을 썼나 봅니다. 당연히 붙을 거라는 생각에.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농진청에 또 원서를 썼는데 그때는 이제 박사 이제 막 시작하면서 원서 썼으니 최종 학력은 석사잖아요. 네. 근데 면접에 온 사람들이 뭐 기본 박사고 해외에서 포닥하고 오고 그런 경험들 그러면서 여기서는 당연히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다른 걸 공부는 무조건 박사는 따야 되겠구나. 근데 나가야겠네 외국에. 뭐 그런 경험들. 네. 그렇게 스스로 길을 찾아간 네네네. 경험들. 네. 맞아. 그러니까 계속 뭔가 시도해 보시고 거기서 네네. 뭔가 보신 거네요. 네, 봤죠. 근데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그거예요. 공부를 계속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보면 기획, 마케팅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신 거잖아요. 그런 계기가 뭔지도 궁금은 하네요. 사실 기획을 해도 논문은 맨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분야가 이런 TV를 갖다 팔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기술을 갖다 파는 거예요. 기술로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연구 동향은 무조건 알아야 되거든요. 네. 만나는 사람들이 다 연구자들이고, 그러니까 물론 B2B도 있지만 그 사람들 자체도 다 박사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진짜. 네, 흰머리 오늘도 몇 개 뽑고 왔습니다. 그렇겠네, 진짜. 네. 얘기가 되려면 계속 최근 동향을 계속 봐야 되는구나. 네, 최신 연구원이시면서 기획을 하신 건 다름없잖아요. 똑같죠. 단지 팔빛을 안 잡는 거고. 현재 그래서 저희 진단사업본부에 저는 이제 기술 영어 그룹에 있는데 다른 이제 개발팀 미팅 3군데 다 들어가면서 현재 내부 개발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다 보면서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무리 제가 발버둥 쳐서 연구를 벗어나려고 해도 그 바운더리 안에는 항상 있습니다. 특정 직업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래도 많은 경우에 전문직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기획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주변에 가끔 물어봐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 상상을 못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가지거든요. 제가 지금 이쪽 분야로 온 지 한 4년 됐거든요. 처음에는 혼자 이제 비즈니스 세미나를 발표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떨렸어요. 근데 몇 번 해보니까 이게 굳은 살이 생기고 나의 장점이구나. 또 다른 저의 뭔가 그런 기술을 하나 발견했죠. 발견. 말빨. 무대에서 나의 리사이트를. 그리고 이쪽 분야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할 때 여자 박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것도 굉장히 네, 장점이 되죠. 네. 충분히 무대를 즐기실 수 있어요. 네네. 되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의상과 드레스 입고 올라가셔가지고 충분히 나의 갑자기 괜찮네요. 젤리님 네. 그게 일단은 재미있으시고 재밌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그럼 피가 약간 다르신가 보다. 네, 전문직만 계속 달려가는 연구원들하고 네네. 박사님처럼 두 개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좀 다른 쪽이 있나 보다. 외향형이시래요. 외향. 그래서 이렇게 맡기신 거 아닐까요? ENFJ 외향형. 대표님이 그래서 맡기신 거 아닐까요?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주신 거예요. 연구만 하지 말고 이거 해보면 어때? 라고. 처음에 그 전 회사에서 그랬죠. 네. 그때는 좀 연구도 좀 병행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쪽으로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랩에 앉아서 놔두기에는 좀 아까운 놀라. 출중하셔서 돌려야 될 것 같은 회사를 돌아다녀야 대표해서 돼. 밖으로 돌아다녀.